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79위를 차지한 2017 칸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드신이란 극찬을 받은 프랑스어 오종 감독의 두 개의 사랑입니다. 여주인공 클로에는 평소에도 원인 모를 복통에 시달렸는데 생리불순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자 진료를 마친 의사는 그녀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정신과 의사를 소개시켜줍니다. 정신과 전문의 폴 메이에는 점잖고 자상한 스타일로 그녀는 폴에게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데 일자리를 찾던 클로에는 폴에게 상담을 받은 후 미술관 지킴이로 취직도 하게 됩니다. 폴에게 상담을 받은 후로 복통도 거의 사라지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에 빠져 동거를 하게 됩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클로에는 폴의 개인 물건이 담긴 상자에서 폴의 여권을 발견하는데 여권에는 폴의 성이 메이에가 아닌 들로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클로에는 폴에게 왜 다른 성을 쓰냐고 물어보는데 폴은 진료실을 열면서 어머니의 성을 썼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로에는 버스를 타고 가다 폴이 다른 여자와 있는 모습을 보는데 퇴근 후 집에서 폴에게 낮에 봤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묻지만 폴은 잘못 본 거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바빴다고 말하는 폴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 클로에는 다른 여자와 있는 폴을 봤던 그 장소에 가보는데 그곳은 루이 들로르라는 정신분석가의 진료소였습니다. 클로에는 에바라는 가명으로 진료 예약을 하고 루이의 진료소를 찾아가는데 놀랍게도 루이는 폴과 똑같이 생긴 남자였고 클로에가 자신이 아는 사람과 닮았다고 하자 루이는 폴의 쌍둥이 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클로에는 폴에게 형제가 있냐고 묻지만 폴은 아니라고 말하며 쌍둥이인 루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클로에는 두 번째 상담을 받으러 루이를 찾아가는데 루이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진료를 시작하자마자 끝내버리고 그날 밤 클로에는 폴과 관계를 하면서 루이와 섹시하는 상상을 합니다. 다음 날 클로에는 루이의 진료소로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루이는 그녀에게 기법 적용 단계라며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그녀가 거부하자 강제로 그녀의 몸을 만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음번에는 제대로 즐기라며 그녀를 침대에 내동댕이 치는데 과감해진 클로에는 루이를 찾아가 격렬하게 관계를 하며 양다리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로에는 루이와 관계를 하던 중에 루이가 폴과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루이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합니다. 폴은 클로에에게 청혼을 하고 클로에는 행복을 느끼는데 클로에는 임신을 했지만 아직 폴에게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루이를 만나러 간 클로에는 루이와 대화를 하다 그를 자극하게 되는데 폴 얘기에 화가 나 루이는 그녀에게 손찌검을 하고 쫓겨나듯 진료소를 나온 클로에는 다시는 루이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클로에의 생일날 폴이 미술관으로 찾아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녀의 직장에 온 적 없던 폴이었지만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폴이 아닌 루이였는데 그녀가 만나주지 않자 폴인 척하고 찾아온 것으로 쌀쌀맞게 대하는 클로에에게 루이는 폴이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줬냐며 묻습니다. 루이는 폴에게 상들의 생캐를 얘기를 해보라고 말하고 클로에는 폴이 학회로 집을 비운 사이에 그의 물건을 뒤져 상드레에 관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클로에는 상드레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고 그녀의 엄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상드레는 과거에 폴과 연인 사이였는데 폴의 형인 루이가 폴인 척하고 그녀에게 술을 먹인 후 그녀를 강간했다는 것으로 그 일로 폴과 상드레는 헤어지게 되고 그녀는 자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클로에는 루이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게 되는데 루이는 고양이가 집을 나가 마음 아파하는 클로에에게 고양이의 심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루이의 스토킹에 겁을 먹은 클로에는 옆집 아줌마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는데
폴한테 전화가 오는데 폴은 클로에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클로에는 전화를 끊고 총을 챙겨 루이를 찾아가는데 루이에게 총을 겨눈 순간 폴이 나타나고 클로에는 루이를 총으로 쏴버리고는 복통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클로에는 수술을 하고 소식을 들은 그녀의 엄마가 찾아오는데 클로에는 부모의 하룻밤 실수로 태어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마음속에 늘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폴과 클로에의 엄마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클로에의 몸속에는 1kg 조금 안 되는 낭종이 있었던 바 클로에는 그것을 임신이라 착각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클로에는 기생성 쌍둥이였는데 기생성 쌍둥이란 두 개의 수정란 중 한쪽이 흡수를 당해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뱃속에 있을 때 클로에의 쌍둥이가 클로에에게 흡수당한 것입니다. 클로에가 쌍둥이를 먹어치운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복통의 원인은 클로에가 흡수한 쌍둥이를 뱃속에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을 알게 된 클로에의 엄마는 클로에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클로에는 폴에게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데 폴은 그녀에게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데 루이는 클로에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클로에와 폴은 관계를 하는데 클로에는 그녀의 쌍둥이 동생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상상을 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레베카입니다. 그럼 두 개의 사랑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사랑은 프랑수아 오종 감독의 2017년작 스릴러 영화인데 2017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고 한국에서는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제70회 칸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 초청 이후 2017 칸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드신이라는 극찬과 함께 뜨거운 함성과 박수갈채를 이끌어낸 영화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월드시네마 섹션에 초청되었을 때 예매 오픈 2분 만에 전회차, 전성 매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화제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문역들에서도 소개한 영 앤 뷰티풀에 이어 프랑수아 오종과 또 한 번 완벽 호흡을 자랑한 그의 뮤즈마린 벡트는 섬세하고 강렬한 내면 연기와 관능미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다르덴 형제와 올리비에 아사야스, 프랑수아 오종의 페르소나로 알려진 벨기에 대표 배우 제레미 레니에가 이르니 역의 쌍둥이 역을 맡아 파격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화는 기생쌍둥이라는 기이한 소재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데 오종의 영화답게 도발적이고 섹슈얼합니다. 도발적인 동시에 끊임없는 미스터리, 서스펜스 등을 엮어 스릴러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은 오종만의 특기로 클로에의 복통에 대한 원인과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관객의 물음표에 대한 답을 합니다. 결국 작품이 정한 소재인 기생쌍둥이는 둘 중 한 명이 희생당해야 마땅한 존재인데 이런 안타까운 존재를 두고 섹슈얼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이 영화는 캐롤 오츠의 소설 쌍둥이의 삶을 각색해 기존 작품에 오종의 색을 더한 것으로 감각적인 영상미가 돋보이며 상징성 다분한 미장센들도 또 다른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개의 사랑의 감독과 주인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인 프랑소아 오종은 1967년 파리 출생으로 초기의 단편 영화들이 세계 유수의 단편 영화제에 초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시트콤이란 작품으로 장편 영화에 진출하는데 동시대 프랑스 영화계의 악동, 예술적 악덕으로의 투신 등의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레퓨지, 인더하우스, 영 앤 뷰티풀, 나의 사적인 여자친구, 두 개의 사랑, 신의 은총으로 썸머 85 등이 대표작입니다. 클로에 역의 마린 벡트는 1991년 4월 9일 파리에서 태어났고 파리 교외의 메종 알포르에서 남동생과 함께 성장한 프랑스의 배우이자 모델입니다. 15살 때 모델로 데뷔했으며 본격적인 배우 활동은 20살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예쁘장한 외모, 슬렌더한 몸매, 청순한 듯 우울한 분위기 등을 바탕으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3년 프랑스 감독인 프랑수아 오종의 영화 영 앤 뷰티풀의 주연을 맡으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신예 여배우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영 앤 뷰티풀과 두 개의 사랑에서 과감한 전라 노출과 섹스신을 보여 노출에 관대한 프랑스 영화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대중과 평론가 모두로부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사진작가인 폴 슈미트와 파리에서 동거 중이며 2014년 아들 앙리를 출산했는데 이브생 로랑 브랜드의 향수 모델로 캐스팅되기도 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오포 모바일 광고에도 출연했고 DJ 캠의 스임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으며 영 앤 뷰티풀로 세자르상과 르미에르상의 여우신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사진사인 남자친구 폴 슈미트와 파리에서 살고 있는데 2014년 3월에 아들 헨리를 낳았습니다. 폴과 루이 역의 제레미 르니에는 1981년 1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는 모두 전골육법사로 활동했으며 3명의 자녀 중 막내입니다. 형 예닝 르니에도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1992년 레셉트 PCHS 캐피토로 영화에 데뷔했고 2001년 TV무비인 엠미 디 톡시코로 브라운관에 데뷔해 배우 및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린 브리에 르페테데 스룹스, 클로르 등으로 유명한 배우이자 작가로 디자이너 엘렌 헬링크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모두 말라버릴 때까지, 바위가 햇볕에 녹아 쓰러질 때까지, 인생의 모래알이 닿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내 하나뿐인 사랑이여. 우리 잠시 헤어져 있을 동안만 수만리 떨어져 있다 해도 나는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버트 번스, 당신에게로 다시.